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2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0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4.47% 올랐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평균 6.82% 상승했습니다. 서울자치구별로는 동작구가 10.61%로 25개 구 중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에 비해서는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경제만렙이 지난 22일 국토부와 각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본 결과 올해 상반기 전매 제한이 풀리는 아파트는 총 11곳으로 분양가 대비 평균 4억 원 상당의 가격 상승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신축 아파트의 공급은 줄고 청약 당첨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으로 수요가 쏠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문 휘경 재정비 촉진지구내 이문 회기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은 기존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완화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바로 어제였죠. 국토교통부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재개발 사업의 영향을 받아서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던 동작구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어서 마포구, 용산구 등도 각종 재개발 사업 그리고 용산공원 개발 등 호재에 힘입어서 그 뒤를 이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 저희와 소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꼼꼼하게 상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메시지 짧게 남겨주셔도 구체적인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유익한 시간 함께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지금 출발할게요.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언제나 힘이 넘치시는 분이시죠.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모시고 함께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과 시장 상황 우선 강의 통해 살펴볼게요. 요즘 집값은 오르고요. 정부는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 상황은 한마디로 정부와 부동산 시장이 힘 겨루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러한 시장 속에서 상황별로 투자 전략 세워진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뭐 진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뭐 한마디로 좀 한 단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면 혼조세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뭐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정부와 지금 시장도 지금 뭐 어떤 상황들을 해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다른 시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그 정부와 또 이제 그 여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부 여당 쪽하고 지금 이제 야당 쪽도 주택 정책들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뭐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총선에 이제 그 주요 이제 전략으로서 뭐 분양가 상한제 뭐 폐지를 하겠다, 또 뭐 재건축 같은 것도 완화를 하겠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 안에서도 굉장히 지금 뭐 그 정책들이 좀 혼선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이 혼조세, 그렇죠. 자, 그렇지만 또 이 혼조세 안에서도 우리 뭐 그 매도자와 이제 뭐 매수자, 그러니까 이제 매도자는 매도 전략을 또 짜야 되고 매수자들을 이제 어떻게 사야 되느냐, 이제 그런 매수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이런 매도자와 매수자들조차도 상황이 다 다르죠. 그렇죠. 뭐 주택이 너무 많아서 고생인 분들도 있고, 아, 주택 내가 한 채 있는데 좀 갈아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자, 그런데도 또 혼란스럽죠. 아니, 난 이제 집이 없는데 이제 또 어떻게 또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상황별로, 자, 어떻게 하면 이런 혼란한 속에서도 딱 갈피를 잡고, 네, 성공 투자할 수 있을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시장을 한마디로 좀 진단을 해라.
그러면 바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 속에서 그렇죠. 지금 힘겨루하면서 지금 뭐 관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매도자들 팔고 싶은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 계속 시장 상황을 뭐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사고 싶은 사람들도 시장 상황을 지켜만 보는 그러다 보니까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장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요. 자,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많이 다릅니다. 지금 정부 쪽에서 보는 것들은 12.16 대책 효과가 뭐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걸 몰고 6주의 뭐 어떤 뭐 효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대책이 나오고 나면 한 6주 정도 지나고 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효과가 지금 이제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대책이 효과가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시각이 있고요. 자, 또 하나 반대쪽에서 시장 쪽에서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대책의 효과가 뭐 있는 것은 맞겠지만 사실은 그 대책 효과보다는 오히려 그 대책의 반대편 쪽에 있는 풍선 효과가 더 크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시장을 어디 보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죠. 지금 강남 재건축 쪽의 시장만 보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지금 정부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2.16 대책의 효과가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렇지만 또 비수도권 지역이라 이제 강남권 지역이라든지 또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풍선 효과가 크다 뭐 이렇게 서로 엇갈릴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겠습니다. 자, 또 시장을 바라보는 12.16 대책을 바라보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공급에 관한 서로 논란이죠. 자, 지금 뭐 국토교통부든지 서울시든지 지금 정부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서울 안에 공급이 충분하다 이렇게 뭐 계속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공급이 충분하다는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제 뭐 김현미 장관도 얘기를 하는 게 이번에 이제 6월 말까지 이제 그 다주택자들 중에서 10년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를 해주는 지금 정책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한시적인 배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한 12만 8천 명 정도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12만 8천 명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이 나온다든지 하면 충분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매물 잠김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소가 좀 될 수 있겠고 아까 앵커 오프닝에도 뭐 잠깐 나왔지만 지금 뭐 이번에 이제 표준주택 이제 그 공시가격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이제 단독주택 쪽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공시가격 땅값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표준주택들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올 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때문에 또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것들은 표준지 또 뭐 표준주택 이런 것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개별 공시가격들이 나오는 것들은 4월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4월 쪽에 가면 충분한 공급이 될 수밖에 없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매물이 없다는 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은 실제 현장에 가보면 내가 사고 싶은 곳에 가면 정말 매물 잠기면서 정말 기다려야 될 정도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매물이 없다. 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자, 또 하나가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지금 2018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이제 정비사업 물량, 우리가 보통 재건축과 재개발을 보고 이제 정비사업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지금 거의 한 34만 가구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서울 시내 안에서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 같은 이런 정비 사업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거의 한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항상. 자, 근데 이게 2026년이 되면 34만 가구가 갑자기 5만 가구로 뚝 떨어집니다. 2026년 후에는요. 자, 그러니까 지금 34만 가구가 거의 한 4만 8천 가구, 거의 5만 가구 정도로 뚝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7분의 1 수준, 거의 85% 정도가 갑자기 급격히 하락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특히나 지금 뭐 그 부동산 소유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신축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공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가면 갈수록 더할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또 하나가 기다리면 이제 급매물이 이제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이제 그런 논리들이죠. 뭐 12만 8천 가구 다주택자들 결국은 뭐 못 버티고 또 이제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이러면 못 버티고 뭐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쪽이 있는 거고. 자, 그게 아니라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결국은 아까 말한 또 그런 논리 때문에 버티기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만약에 계속 그 다주택자들이 뭐 중장기적으로 봐서 계속 버틴다면 이러다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요렇게 또 바라보는 시각.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과 정부가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면서 시장을 해석하는 어떤 그 시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상반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매도자와 매수자들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상황 체크를 제가 해드렸고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매도자와 매수자 시장 이런 것도 있지만 신축이냐 재건축이냐 고가냐 중저가냐. 자, 이렇게 뭐 그 아파트 연령별로 또는 이 아파트의 어떤 가격별로 그렇죠. 이런 거별로 지금 또 혼조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강남권 쪽에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세로 일부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지만 강남권 안에서도 신축과 비강남권 쪽에 지금 뭐 또 아파트들은 여전히 상승세를 계속 또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하락세다, 뭐 안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는 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분양가 대비해서 지금 매매가가 3억 7천만 원, 그러니까 한 45%가 지금 올라갔다라는 게 요거는 이제 입주 1년 된 이제 아파트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정도 된 아파트들이 한 거의 뭐 14억 5천, 그러니까 45%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 1년 된 아파트들도 그렇고 아까 또 앵커 오프닝에서 나왔던 지금 올 상반기 중에 지금 입주하는 11개 단지가 있습니다. 뭐 그 안에 지금 한 11개 단지들이 봤더니 지금 분양가 대비해서 입주권 자체가 이미 거의 평균 한 4억 정도 이상 지금 올랐다라는 게 또 지금 이번에 또 발표거든요. 자, 어쨌든 1년 된 아파트든 이제 막 입주를 하는 입주권이든 평균적으로 거의 한 4억 이상 정도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오름세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은 뭐 여전히 뜨거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지역별로 보자면 지금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이제 그런 쪽의 지역들인데요. 자, 지금 구로 같은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노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금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도봉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금관구, 노도강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9억 이하들이 이제 많은 쪽이고 특히나 이제 이런 쪽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높은 상승률들을 보이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 입주가 굉장히 많은 지금 강동 같은 경우에 엄청난 지금 입주 물량이 지금 쏟아지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서대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 부가연뉴타운 쪽 그렇고 마포 쪽 아현뉴타운, 그러니까 새 아파트들이 포진되고 있는 곳들이죠. 자, 여기에다 지금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양천 같은 곳은 자, 강남 쪽의 재건축은 오히려 좀 하락세를 받고 있지만 목동 쪽의 재건축은 여러 가지 또 이슈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자, 지역마다 지금 너무나 지금 다른 이런 혼조세들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은 시장 전체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조금 넌센스한 이런 진단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혼조세 속에서 투자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좀 그 뭐 갈피를 잡을지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일단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남길 것하고 버릴 것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자, 지금 8.2 대책 때하고 9.13 대책 때 뭐 이런저런 혼란 속에서 그냥 이렇게 던지셨던 분들 지금 뭐 제가 이제 세미나 끝나고 보통 상담도 이렇게 무료 상담을 해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후회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때 특히나 강남권 쪽이라든지 우량한 입지에 가지고 계신 것들은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견딜 수 있으면
견디는 거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1주택자들 신중한 상향 갈아타기는 늘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왜 신중이라고 해놨냐면 이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받는 게 내가 11.6 대책 이후에 이제 갈아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1년 안에 살고 있던 집 팔아야 되고요. 또 내가 새로 산 집도 1년 안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또 뭐 대출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시 못 올 기회가 올 한 해 펼쳐진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이라면 무조건 직진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올 한 해 정말 로또 정말 큰 잔치제가 열린다고 해놨는데요. 자, 서울의 일반 분양 물량이 2만 800가구, 2만 가구가 넘어서는데 이게 5년 내에 가장 최고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많아도요, 일반 물량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자, 특히나 지금 4월에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려 4,800가구가 지금 일반 분양이 됩니다. 12,000가구 중에 지금 4,800가구나 되고요. 특히나 지금 이 안에 전용 면적 29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소형 평형대들이 대부분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둔촌주공은 반드시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꼭 반드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10월에 지금 개포일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1200세대, 물론 지금 상가 쪽하고 좀 불협화음이 있어서 정확하게 일정은 아직 안 나왔지만 어쨌든 가을쯤에 한 1200가구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수원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지금 과천 쪽에 지식정보타운까지 해서 이런 수도권 쪽에도 한 3월까지 약 한 5만 가구가 쏟아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체크해야 될 제가 3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자, 2월부터 청약이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자에서 했던 게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진행된다는 거. 또 하나가 입주 시에 시세로요, 감정가가 아니고요, 시세로 15억을 넘으면 잔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3월부터는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대단지 아파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1순위 2년 거주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1순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황별로 성공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일단 무주택자라면은요, 꼭 적극적으로 신규 분양에 관심 가져보라고 하셨고요. 다주택자 분들이라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시장인 것 같습니다. 도움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고요. 수요일에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을 세워드리는 자리고요.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린다고 합니다. 무료로 진행되지만 여러분들 꼭 예약 필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성 대표님께서 딱 한 지역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바로 확인하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유재성 대표님과 주목해볼 지역은요.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인데요. 9호선 석촌고분역 역세권에서 원룸구조의 오피스텔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만나볼게요. 시세는 약 2억 1,300만 원에서 2억 2,300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한강 바로 가까이죠. 9호선 황금노선 역세권에서 잠실권 오피스텔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입지와 호재 바로 만나보죠. 자, 정말 뭐 강남 3구에 대한 투자 이거는 정말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정말 이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최근에는 뭐 재건축이라든지 또 강남 3구 안에 있는 아파트들 뭐 사실상 지금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렇게 투자하기가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담들이 크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강남 3구 안에 있는 이런 소형 주택들, 그렇죠. 이런 소형들 투자가 이제 뭐 최근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나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특히나 강남 3구 안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강남 3구 안에 아파트 투자가 좀 녹록지 않다 보니까 강남 3구 안에 있는 이런 소형 오피스텔들, 주거용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늘 얘기를 드리지만, 자, 내가 강남 3구 안에 꼬마 빌딩 가지면 좋겠지만 꼬마 빌딩 갖기에 너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꼬마 빌딩을 갖지 못한다라면 이런 꼬마 주택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강남 3구 안에서 요즘 가장 핫플레이스를 꼽아라라고 하면 당연히 잠실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그렇죠, 삼성동하고 이제 잠실이 하나의 동네로 이제 묶이게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하는데요. 지금 삼성동과 잠실이 하나로 묶이는 이 시너지 효과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9호선이라는 그렇죠, 부동산의 황금 라인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하고 잠실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9호선 쪽, 그러니까 강남 3구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오는 잠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9호선,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석천 고분역이니까 뭐 그냥 석천 호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천 호수가 잠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쪽 석천 고분역 쪽 9호선 라인에서 도보 4분 거리니까 늘 제가 10분 안쪽이라고 말씀드리는데 5분 이내면 정말 초초 역사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강남 3구 잠실의 9호선 초역사권이 되겠고요.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이제 드디어 올 상반기에 착공을 합니다. 2014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5년을 준비해서 이제 드디어 올해 이제 첫 삽을 뜨는, 그렇죠,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삼성역 쪽하고 잠실 쪽하고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탄천하고 한강을, 그렇죠, 지금 삼성역하고 지금 잠실하고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천이 탄천이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것이 흐르면서 오히려 단절 효과를 가졌는데 이제는 이것을 다시 연결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많은 교량들, 브릿지, 보행교들을 설치를 해서 탄천 한강 거의 63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거의 한 20만 평 정도의 수변 생태 여가문화, 뭐 워터파크도 만들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빅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자, 지금 석천고분역이라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지금 석천호수, 그렇죠, 롯데 업무타운, 이미 지금 여기에는 가장 지금 높은, 그렇죠, 국내에서 최고층 빌딩이라고 하는 123층 555m의 잠실 제2 롯데월드가 이미 들어가서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지금 쌍둥이 빌딩으로서 삼성 SDS가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롯데가 들어가 있고 삼성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그렇죠, 마이스산업 국제교류 복합지구 쪽으로 현대 글로벌 빈센터, 그러니까 현대 전사 계열사 다 들어오는, 그렇죠, 현대 글로벌 빈센터가 105층에 569m니까 어마어마하죠. 자, 결국 우리 동네에 이렇게 잠실 제2롯데월드 같은 가장 높은 국내 초고층 빌딩하고 지금 현대의 또 본사 계열사가 다 들어오는 이런 현대 글로벌 빈센터는 또 최고층 빌딩, 그러니까 국내 최고층 빌딩이 우리 동네에 2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더구나 이쪽 지역들 지금 재건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지금 엘스 리센트, 트리움, 파크리오 이런 아파트들도 이미 있지만 옆에 또 잠실중공 5단지, 진주, 미성, 크로바, 장미, 여기에다가 우성 1, 2, 3차까지 뭐 지금 헬리오시티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잠실의 미래가치, 잠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보고 투자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 3구에 투자는 원하지만은요, 아파트나 꼬마 빌딩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오피스텔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략 세워볼까요? 자, 일단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요, 아무리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개발 호재가 쏟아지는, 정말 그것도 대형 개발 호재가 쏟아지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그 개발 호재가 반드시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곳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월세를 꼬박꼬박 월급 통장 같은 거는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강남 3구 안에다가. 그러려면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게 좋고, 지금 현재도 좋지만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후가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바로 개발 호재와 일자리가 쏟아지는 이런 잠실의 미래 가치를 보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더더구나 지금 뭐 공시지가 얘기 엄청 땅값 때문에 엄청 뜨겁잖아요. 자, 그런데 강남 3구 그것도 잠실 안에 있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2종 일반 주거는 1종보다 훨씬 더 토지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잖아요. 삼종이라는 게. 그래서 이 지금 오피스텔이 삼종 일반 주거 지역 안에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준공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후분양이어서 직접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구나 뭐 내가 들어가서 뭐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뭐 있는지 없는지, 내 집이 뭐 바람은 잘 들어오는지, 아니면은 또 뭐 내 햇빛은 자,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는. 자, 강남 안에서 이렇게 후분양 그 물건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완공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후 분양에다가 깔끔하게 이미 풀 옵션이 된 오피스텔 가격 궁금합니다. 석촌호수 바로 앞에서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뭐 강남에 정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제가 투자할 수 있으면 꼭 하라고 늘 강조를 드립니다. 더더구나 지금 잠실 쪽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이런 작은 거조차도 오히려 투자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거든요. 정말 홍콩 같은 경우 뭐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다 올라가고 나면 원베드룸 하나가 뭐 20억, 30억 가는 이런 것들이 실제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강남 3구는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일단 매매가가 한 2억 1,300 정도 기준에서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가 높게 기대가 되는데 이쪽은 뭐 이미 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게 다 확인이 된 거죠. 한 1억 9천 정도 생각하신다면 강남 3구 그것도 9호선 라인에 2,3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 3구, 송파구, 삼전동의 원룸 오피스텔까지 점검하고 왔고요.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서 아쉬신 부분들 체크를 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투자 실전 전략을 세워드리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알려드린 자리입니다.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채워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확인이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부동산 우리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가 활짝 열려 있는데요. 우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겠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두 가지 전화번호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님과 채워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오늘도 두 지역 특별하게 엄선해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주목하시는 지역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상암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대형 업무타운들도 기존에 갖춰져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갖춰질 추가적인 인프라와 그리고 일자리, 교통의 호재들이 넘쳐나고 있는 곳 바로 상암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를 좀 구성해 봤는데요. 양재동 같은 경우에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신축이 거의 뭐 한 15년, 16년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들이 그렇기 때문에 신축의 희소성이 상당히 강한 지역. 그러면서도 인프라가 상당히 또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주변의 다양한 호재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집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 양재동 준비해봤습니다. 네, 미래가 기대되는 바로 마포구 상암동과 함께 서초구에서 희소가치 있는 아파트까지 엄선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역 우선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대진 이사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인데요.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까지 함께 지나는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역세권에서 오늘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2억 9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저희 방송국이 위치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송국들을 포함해서 업무 단지가 밀집돼 있는 DMC역 근처에서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주변 환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희소성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 25개구 지역에서 상당히 또 높은 인지도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마포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포구 중에서도 미니 신도시로 불리고 있는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일단은 2020년도 1월에 아파트값 상승률 조사에 따르면은 서울 25개구 중에서 마포구는 양천구와 거의 근소한 차이로 두 번째를 좀 차지하고 있는 정도로 마포구 같은 경우에 상승률 또한 상당히 또 높게 평가되고 있고요. 그래도 뭐 상승률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투자라든지 실거주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30대 저희 연령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희망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이런 30대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는 마포구는 그만큼 충분한 수요를 또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반증하는 좀 자료이기도 하고요. 입지 선호도가 2위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또 굉장히 또 의미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투자와 실거주 동시에 갖출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일단 풍부한 수요층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직장인 또는 대학생들이 상당히 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도상을 보신다면은 굉장히 간선도로망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잘 갖춰져 있죠. 바로 강변북로라든지 바로 아래쪽 라인에 올림픽대교 그리고 그 위쪽 라인에 보시면은 내부수환로 또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또 좋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대학교 학군들이 또 바로 마포구 안에도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도 마곡이라든지 뭐 여의도 그리고 뭐 용산 그리고 종로 라인들 광화문 라인들의 대규모 업무 타운들까지도 굉장히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을 다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상암동에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주거 만족도도 높고 게다가 투자의 매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입지에서 주거 만족도가 높은 부분 확인했다면요. 투자 가치 면에서는 어떨지도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투자 가치 면에서도 보신다면은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상암 업무지 라인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주변을 삥 둘러서 지금 현재 상암동 라인의 아파트 단지들이 또 구성이 되어 있죠. 1단지부터 12단지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쪽 라인에 증산 뉴타운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바로 옆쪽 라인에 이쪽 라인이 바로 가지엘 뉴타운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들을 두루두루 다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깨끗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쪽 라인에 보시는 것처럼 녹지율이 상당히 높은 곳이 바로 이런 상암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평화 하늘 난지공원뿐만 아니더라도 한강공원 또한 상당히 가까울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 뭐 다양한 녹지들을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외에도 뭐 지금 개발 자체가 상당히 또 많이 되어 있죠. 앞으로 뭐 덕은지구라든지 그 위쪽 라인의 향동지구 라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녹지율을 보유하고 있는 곳 또한 마찬가지로 상암동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그만큼 숲세권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또 강하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DMC역이라고 하는 곳은 환승센터역인데 공항철도와 경의중앙선 그리고 6호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트리플 역세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통도 상당히 또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마포 라인들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또 유명한 명소들이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들 충분히 개발이라든지 임차 수요가 상당히 또 많아지면서 유동인구 또한 상당히 또 증가하는 부분에 따라서 임차 가격의 상승과 또는 임차 가격의 상승으로 하여금 매매가의 상승 또한 같이 이뤄볼 수 있는 부분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홍대 거리 그리고 뭐 상암동 안에도 굉장히 또 유명한 거리들도 넘쳐나고 있고요. 그리고 연남동 등등 또 망리단길 등등 이렇게 유명 명소가 점점 좀 탄생하면서 여기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만큼 임차 가격이 점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수요를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성산대교 바로 옆쪽 라인에 보시면은 성산대교 라인에 바로 오른쪽 라인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월드컵 대교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2021년도에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성산대교와 그 옆에 있는 양화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통 체증 자체가 상당히 말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월드컵 대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암동 DMC에서부터 마곡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지역 이동성 또 업무지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대형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수색 역세권 개발, 수색과 DMC역의 역세권 개발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10월에 지금 발표가 난 부분들인데 사실 다양한 기부 체납이라든지 다양한 서울시와 그리고 시장 상인들 간의 이런 마찰로 인해 좀 당분간 현재까지 지금 현재 한 3년에서 4년 정도까지 지금 잠깐은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차량기지 수색역에 위치하고 있는 차량기지 부지가 이전을 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는 여의도 면적이 4배 정도 되는 규모로 굉장히 대규모의 녹지축이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부족한 쇼핑 인프라라고 구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상암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쇼핑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입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덕은, 향동, 그리고 상암동, 그리고 그 위쪽 라인의 증산 수색 뉴타운, 그리고 오른쪽 라인의 가재열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주변을 삥 둘러서 10만 인구가량이 넘게 살고 있는데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쇼핑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또 불편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그 엘사 롯데몰 부지가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고요. 롯데몰 부지뿐만 아니라 국내와 해외에서 합작하는 그런 대규모 쇼핑, 면세점뿐만 아니라 대규모 백화점 등등이 들어설 수 있는 대규모 부지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발이 진행이 됐을 때는 앞으로 이런 부족한 쇼핑 인프라가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충분히 만족해질 예정이고요. 지금 이뿐만 아니라도 지금 이 안에는 대규모 업무지 그리고 쇼핑 시설, 업무 시설 그리고 추가적인 교통의 확충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색과 DMC역의 역세권 개발이 앞으로 큰 화두가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네, 많은 유동인구를 끌어올 수 있는 바로 마포구 상암동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미디어시티 DMC역이라고 하죠. 이곳에서 3가지 노선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MC 복합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부족했던 쇼핑시설 그리고 업무단지까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와서 더욱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여요. 시세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제가 여기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거의 한 7, 8년 정도 만에 신축이 들어선 정도로 굉장히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상당히 또 강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변에 성산동이라든지 망원동만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사실 상암동에 비하면 다소 좀 떨어지는 좀 어느 정도 삶의 질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3억 2, 3천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마포구의 실정 자체가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가. 하지만 상암동 거의 한 14평 정도에서 15평 정도 되는 규모를 보셨을 때 기본적으로 한 2억 9천에서 3억 2천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암동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또 업무지와 상당히 가깝다 보니까 전세 시세도 상당히 또 높아요. 2억 7천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약 2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월세를 받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보증금 한 2천 정도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 90만 원 정도에서 한 95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출금을 좀 활용해 보신다면은 실질적으로 한 1억 3천 정도에서 1억 5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충분히 월세 한 90에서 9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서울시 마포구에서요. 투룸 기준으로 지금 3억 원이 보통 다 매매가가 넘는데 2억 원 후반대부터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실투자 금액 2천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궁금증 있을 텐데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포구 상암동 앞으로 좀 개발의 여지를 생각해 보면서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전략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사실 상암동은 지금 접근하셔야 돼요. 앞으로 상암동 같은 경우에 땅이 상당히 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암동은 가보시면 대부분이 다 지금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자체가 상당히 또 희소해요.
많이 없기도 하고요. 일단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풍부한 수요층이 있다라는 부분들 충분히 이거는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수요가 많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임대 놓기 좋은 시장이라는 부분,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호도가 최상위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교통과 인프라 시설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구축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보시는 2억 9천대의 투룸을 거기다가 트리플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의 지역에서 3억이 미만인 투룸 가격을 만나실 수가 있을지 제가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부족한 쇼핑 인프라, 지금 현재 부족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정도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런 부분, 부족했었던 부분들이 차츰 하나둘씩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는 이 금액대가 없을 것이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투자 시기에 가장 유리한 시기라고 하니까요. 마포구 상암동 투룸 다세대 주택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대진 이사님과 두 번째로 함께할 지역은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지나는 양지역 역세권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요. 약 8억 5천만 원에서 8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강남 지역의 메리트 그리고 정시가 확대되면서 이제 학군 수요까지 참 몰려들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서초구 양재동 아파트 만나볼게요. 입지적 장점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양재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 다들 아시는 지역이에요. 자, 그렇지만 지리적으로 서초구에서 양재동 하면 다소 좀 아래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비교적 아직은 조금 덜 관심을 받은 지역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지만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좋은 지역이거든요. 양재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재동 라인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말죽거리 공원과 매봉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숲에 대한 이런 숲세권에 대한 프리미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라인의 수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재천 라인들로 하여금 뭐 여가 생활, 뭐 조깅이라든지 등등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라인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세권과 수세권의 프리미엄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뭐가 보이죠? 개포동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이주 수요 충분히 가까운 곳밖에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곳이 양재동 일대다. 자, 그리고 도곡동, 대치동 학원과도 상당히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 너무나도 좋은 공간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위쪽 라인으로 조금만 올라가 보시면 양재역에서 강남역까지 거의 사실 뭐 한 10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거든요. 걸어서 도보상으로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강남역 상권도 상당히 가깝고요. 그리고 좌측 라인의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이 앞으로 이제 녹지축으로 개발이 될 예정인데 그런 개발에 대한 충분한 또 가치 또한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남부터미널 가깝고요. 서울 교대 라인 또한 가깝기 때문에 대학생들 임차 수요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강남 3구 하면은 교통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맞습니다. 그런 교통들 보신다고 한다면 일단 양재역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강남구 쪽 라인과 서초 라인들을 충분히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교통을 가지고 있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라인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블 역세권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GTX 신호선이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트리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신다면은 도곡, 대치동 라인들의 분당선이라든지 위쪽 라인의 강남역을 이용해 보신다면 2호선 라인들까지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 국제업무지구 복합 소식 들려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더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도시철도뿐만 아니라요. 인근에 보시면 서울 외곽 분당 수서간 그리고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 분당 내곡간 고속도로, 남부수안 도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철도망과 도로망이 두루두루 잘 갖춰져 있는 교통의 핵심적인 지역이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치 확인하고 왔습니다. 강남권과 그리고 서초구를 모두 아우르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저희가 3룸 아파트로 찾아보고 있고요. 자, 서초구 양재동 지역은 좀 자세히 볼수록 더욱더 매력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개발 호재 자세히 만나볼까요? 네, 개발 호재 일단 일자리가 풍부해질 수 있는 양재 R&CD 특구 연구단지들이 계속해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들 수가 있겠고요. 2021년도까지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단지 인력
굉장히 양질의 직장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직장군들이 바로 양재동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일자리의 배우 수요가 충분히 받쳐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서초대로 지금 뭐 테헤란로라든지 뭐 강남대로 라인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직장군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서초동에서는 사실 그 위쪽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서초대로의 지구단위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이 안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 그리고 롯데칠성 부지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진흥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용적률을 상향을 해서 이 안에는 쇼핑시설과 업무시설 그리고 상업시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경제 활성화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아직 진행조차 안 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부지가 앞으로 초고층 빌딩으로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뭐 송파라든지 강남 일대 부럽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도 W 역세권 자리지만 GTX C 노선 자체가 앞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예정은 2021년도 착공을 예정을 앞두고 있고요. 완공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 노선입니다. 10개 노선은 구성이 될 것이고 위에 의정부 위쪽 라인에서 양주 덕정에서부터 의정부를 거쳐서 삼성과 그리고 양재를 거쳐 과천과 금정까지 내려가는 라인이고요. 금정에서 사실 뭐 호매실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하니 앞으로 추가적인 또 연장선의 혜택 또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교통의 호재이고요. 굉장히 빠른 GTX C 노선의 추가적인 양재역으로 거쳐간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신분당선 또한 지금 강남역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사역과 신사에서 용산까지, 용산에서 위에 고향 삼성까지 이어지는 부분들 신분당선의 연장선의 혜택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양재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은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서는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대규모 녹지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이 지금 단절되어 있었던 부분들 또한 하나로 합쳐지게 될 수 있는 대규모 녹지축이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시작조차 하지도 않았던 그런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탄에서부터는 시작이 되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서울에서 이렇게 두 개의 대형 녹지축이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 안에 위치하고 있는 양 옆에 주택가들 충분히 이런 대형 녹지축으로 인해서 삶의 질 향상, 그에 따른 주택 가격의 상승 또한 마찬가지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대규모 호재라는 부분들, 지상부에 있었던 부분들을 교통 부분들은 지하로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지금 현재 굉장히 또 이런 고속도로가 있으면서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소음이라든지 매연적인 부분들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 대규모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삶의 질이 대폭으로 향상될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큼직한 교통 호재들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GTX C 노선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까지 여러분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그런 정말 큼직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시고 오늘 선별해 오신 것 같아요. 방 3개짜리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가격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여기 가보신다면 25평형 정도 되는 면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금액대가 서초에서 이 정도 금액대가 말이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9억이 넘지가 않은 금액이고요. 8억 5천에서 8억 8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임대 금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입지가 보장하듯이 그만큼 전세가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6억 5천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초구 양재동에 2억에서 2억 5천 정도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임대 금액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월세를 놓고 싶다. 그러면 보증금 같은 경우에 1억 5천 정도에서 월세 150에서 160 정도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금을 만약에 활용해 보신다면은 일단 한 3억 8천에서 4억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충분히 월세도 가능한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까지 점검을 하고 왔고요. 자, 여러분들 미래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무료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제는요. 10년 뒤에 무섭게 변할 지역에 투자하라고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딱 10명까지만 참여가 가능한 세미나라고 하니까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같은 번호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 시간 채워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확인하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에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문자 상담 방송 끝난 이후에도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생기신 모든 궁금증은 02-3153-1668번과 함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